안녕하세요. 늘보 코치입니다. 이제 팀 늘코를 운영하면서 이제 저축은행 중앙에 대한 채용 공고에 대한 관심들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코칭 과정들 실패했든 성공했든 내용들을 유튜브로도 공유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채용 회고라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은 26년도 상반기에 저축은행 중앙회에 대한 채용 회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용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음, 사실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셨을 거고, 지원서 접수했고, 서류 바탕으로 이제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늘코들은 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채용들은 좀 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입니다. 서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 사항과 우대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은 특히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스펙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이력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점점점 우리 IT라는 기업들, 이제 IT 직무의 기업들이 스펙을 보는 데는 좀 대기업들 위주이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는 자소서나 이력들을 조금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스펙적인 부분, 학벌적인 부분, 영어적인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100%는 다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축은행 중앙에도 또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개발 가능한 사람들 기본 사항이고, 우대 사항으로는 금융 IT 관련 자격증, 공모전 수상자, 그리고 관련 전공자, 그리고 영어 어학 점수 보유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대 사항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사실 지원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너 이제 4년제 졸업했냐? 프로그래밍 개발자냐? 근무 가능하냐? 이거는 사실 기본 사항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대 사항이 중요하죠. 우대 사항도 그 앞에 채용에 있었던 것처럼 IT 관련 전공자, 수상 경력자, 그리고 추가로 금융권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대 사항이 좀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좀 서류 합격하기가 쉬웠고, 또한 이 부분들이 채워져 있지 않더라도 자소서나 이력적으로 좋은 분들은 몇 분 합격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축은행 중앙회를 지원하시려면, 서류 합격을 하시려면 이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이유들 찾기보단 이런 내용들 먼저 살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으로 봤던 것은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필기는 이제 객관식 50문제로 진행이 됐었고, 다양하게 여러 명이 시험을 응시했고 4명 정도가 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들의 후기들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문제 출제 방식이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또한 선지는 짧고 시간이 오래 안 걸렸지만 지식이 없으면 손 못 대는 문제들도 있었다 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필기에서 사실 애초에 서류에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을 걸렀고, 우대사항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분들만 통과하고, 그리고 우대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소서나 이력이 좋은 사람들 일부 합격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필기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기 또한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주셨고, 시험치고는 다들 좀 아쉽다,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정석이라던가 일반적인 필기 방식이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금융공기업 B매치들 하반기에 쳤던 기업들도 단지 CS적인 문제들, 정석이처럼 문제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과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낸다거나 실무적인 내용들에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구조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에도 이번에는 그것과 좀 유사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 풀 때는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막상 나오고 나서 보니 생각보단 쉽다. 그리고 다들 좀 커트라인이 높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50문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팀 늙고분들도 50개 중에서 대부분의 뭐 이제 10개 이하로 형성이 되었고, 뭐 적게 틀리신 분은 3개에서 5개 사이로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필기 결과들을 분석해 보니 6개 이하로 틀렸다고 하신 두 분, 우리가 4명을 응시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합격하고 2명이 탈락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더 틀린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 6개 정도, 3개에서 5개, 6개 이렇게 틀린 분들은 다들 합격했기 때문에 한 6개 정도는 충분히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6개에서 한 8개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보다도 이제 합격한 비율들을 사람들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는 게 더더욱 재밌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객관식이다 보니 한두 개 차이로 아마 합불이 갈릴 수 있어서 내가 뭘 더 실수했으면 6개 틀렸다고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두 분이 결국에는 합격을 했고 우리는 다시 1차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역시나 면접은 이제 다대다로 우리 일반 금융처럼 이어졌고요. 또한 사실은 이제 저축은행 중앙의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대다 면접 한 번과 토론 면접이 다였기 때문이죠. 토론 면접은 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하진 않았지만 뭐 팀 대 팀으로 팀을 나눠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들 토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대다 면접, 자소서 기반의 면접 질문들을 더더욱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 늙고에서는 2명이 했었는데 첫 번째 분은 말은 되게 잘하시고 근데 이제 면접에서 계속되는 탈락에 의해 좀 방향을 많이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무엇이 부족한지 인지가 안 되셔서 명확하게 부족한 점들을 제가 알려드렸고, 또한 이분의 고민은 가장 큰 게 로열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금융권 관련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지원 동기나 뭐 그런 것들을 엮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들을 드렸고, 이제 그런 방향들을 저랑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면접을 보고 왔을 때 사실 아쉬움이 남아 좀 잘 못 봤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1차 면접은 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분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분은 이제 실무 경험을 현재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한 직무적인 이력들이 좀 있다 보니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력이나 이런 건 아니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차분한 점, 그리고 좀 생동감 없게 대화하는 느낌이 아니라 외운 듯한 느낌만 주는 점, 그리고 답변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점들을 위주로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1차 면접을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면서 1차 때 부족했던 점들을 더욱 보완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도 결국 아쉽게 두 분 다 모두 제가 코칭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지만 최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1차에서 부족한 점들이 이어서 아마 2차 면접에도 영향을 줬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오픈 채팅이라던가 이제 자소설닷컴에서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합격자들이 많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너무 2차 면접의 배수가 아마 너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소 12명 정도, 최소 12명이 2차 면접을 본 것 같은데 거의 한 많은 분들을
그 결과를 조회해 봤을 때도 합격자분들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2차 면접이라고 해도 꽤 배수가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더욱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코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저축은행 중앙회가 필기 문제 유형들은 좀 어떻고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요약을 하자면 저축은행 중앙회의 특징은 일단은 채용 공고상 공개된 우대 사항이 꽤 중요했다. 이 점들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서류에 합격을 많이 했고, 다만 뭐 만족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가진 말고 내 이력들을 최대한 강점들을 보여주면서 자소서를 쓰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 필기가 조금은 특이했는데 도메인과 연결된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그리고 사실 그냥 글로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6개 정도의 커트라인 선이 보이지 않을까, 커트라인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실전에서는 당황스럽게 특이하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고 이제 문제 방식들이 당황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개념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한다. 명확히 알아야 된다. 결국엔 실무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념이 중요한 건 변함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 등에서 이제 준비된 답안들보다는 진실된 답안들을 원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실된 답안들 요새 더더욱 중요하죠. 저축은행 중앙회 말고도 요새는 그냥 뭐 수치화만, 그냥 일반적인 수치화만 한다거나 뭐 그냥 그 기업에 대한 특징들만 나열한다거나 이런 지원 동기는 더더욱 요새는 중요하지 않고 진실된 답안, 나만의 지원 동기 등을 구성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 중앙회가 배수가 너무 높아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과연 최종으로 몇 명이 합격했냐, 그거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넬보코치였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모두들 다음번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